이번 시간에는 노브랜드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 상장 초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요. 이 최고점을 찍고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빠졌습니다. 그 빠지는 과정에서의 파동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빠지는 구간에서 하락폭은 이만큼 빠졌죠.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재차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오는데요. 그때 빠진 폭은 이만큼 빠졌습니다. 이 하락하는 기간은 길었지만 그 빠진 폭은 줄어든 거고요. 1차 하락 구간에서는 이만큼 빠진 거죠. 반등 이후에 2차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고점을 찍고서 다시 저점을 이탈했는데요. 그때의 하락폭은 더 줄어들죠. 다시 말해서 고점에서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저점을 낮추지 않고서 상방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매매할 수 있는 후보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빠지던 종목이 이 상한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흐름은 올라가려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죠.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장 초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.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주가가 빠졌습니다. 이 빠지는 구간에서의 파동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만큼 빠졌고요.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락폭은 이 처음에 빠진 하락폭보다 줄어들죠.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때의 반등폭을 보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하락폭보다 이 세 번째 하락폭이 조금이라도 줄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 앞전의 하락폭보다 더 줄어들었죠.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주가가 밀리는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. 그런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할 수 있는 후보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강하게 올라갔던 주식이 고점을 찍고서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. 처음에는 이만큼 빠지죠. 반등 이후에 두 번째 빠질 때는 하락폭이 줄고요.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그 하락폭이 줄죠. 이런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후보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노브랜드가 이 상한가를 기점으로 해서는 추세가 바뀐 거고요. 이후의 흐름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한 번씩 만들어졌었는데요. 요런 자리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. 강한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이 재상승하는 구간에서 고가 20% 이상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쉬운 부분은 이 고가가 좀 약했다라는 것이 아쉽지만 이 패턴을 만든 모양은 굉장히 잘 만든 패턴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. 또 이후에 이 자리가 매매할 만한 자리였습니다. 이 종목은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빠지던 종목이었는데요. 요 구간부터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습니다. 이 고점 있죠. 이 18,680원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었고요.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 돌파하려고 돌파 시도가 나왔던 거죠.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었는데요. 바로 이날입니다. 이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무슨 일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바로 이날이었죠.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는 등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가 된 시점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흐름 내에서도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은 이 5일선 위에서 잘 버텨주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고요. 그러더니 장 마감 이후에 100%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날이죠. 장중에 16%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때 종가 매수로 리딩으로 사인을 드렸던 종목인데요.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뀐 종목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이날이었죠. 강한 하락에 대한 이 반등폭이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으로 이 38.2% 반등을 주지 못하고 약한 반등이 나오고
재차 밀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하락 N자 형태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매매를 하더라도 21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.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면서 금요일날 장중에 마이너스 4% 가까운 폭락의 흐름도 만들어졌습니다. 계속 같은 관점인데요. 이 하락의 힘이 살아있습니다.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는 이날의 흐름처럼 이 외국인이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. 그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채로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.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. 미국 시장은 금요일에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거꾸로 놓은 것 같죠.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.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졌고요.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렇게 하락 3파 형태로 빠지고 나면은 이후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려운 구간입니다. 이 어려운 구간 잘 극복을 하시고 향후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